있죠. 그래서 저희가 MLE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MLE라기보다는 비선형 모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비선형 모형은 어떠한 경우에 사용을 주로 한다고요? 어? 자, 여러분들이 선형 모형을 선택을 하느냐, 비선형 모형을 선택을 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선형이냐, 비선형 모형을 선택하느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에요? 어떠한 변수? 독립변수예요, 종속변수예요? 이 종속변수죠. 다시 말하지만 비선형 모형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인 종속변수를 다룰 때 상대적으로 더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제한적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종속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특정한 유형의 값들만을 취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제한적인 종속변수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표적인 게 어떠한 케이스예요? 종속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중에서도 두 개만 있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제한적인 종속변수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떠한 경우가 있냐면 또 어떠한 이벤트가 정해진 시간 내에 발생하는 횟수 같은 경우에도 제한적인 숫자들을 값으로 취하기 때문에 그러한 종속변수도 제한적인 종속변수가 되는 거고, 그러한 종속변수를 다룰 때는 보통 우리가 이제 카운트 종속변수 혹은 카운트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선형 모형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맞을까요? 네. 그래서 종속변수가 바이너리 변수인 경우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선형 모형이 뭐가 있죠?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 비선형 회귀 모형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로지스틱 모형이 있는 거죠. 맞을까요? 자, 그래서 비선형 모형도 파라미터 모형이고, 영어로 표현하면은 파라메트릭 모델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파라미터 모형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형 안에 파라미터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해진 수에. 그러면 우리가 샘플 데이터에 해당 모형을 적용해가지고 찾아야 되는 값이 무엇이냐면 파라미터의 추정치가 된다고요. 파라미터의 추정치를 찾을 때는 특정한 추정식을 사용을 하는데, 선형회귀 모형 같은 경우에는 OLS 추정식을 사용하는 반면에 비선형 모형 같은 경우에는 MLE 최대 우도 방법의 추정식을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MLE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무엇을 맥시마이즈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찾는 방법이에요. likelihood라고 하는 특정한 값 혹은 어떠한 펑션을 맥시마이즈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찾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라고요? likelihood 혹은 likelihood 펑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되는데, 무엇이라고요? 무엇이 발생할 가능성 혹은 무엇의 확률? 우리가 갖고 있는 실제 데이터 혹은 샘플 데이터 혹은 관찰된 데이터의 확률이 되는 거죠. 그러한 확률은 무엇으로 표현이 된다고요? 여기 나와 있죠. likelihood 같은 경우에는 joint density 펑션을 가지고 표현을 한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계산을 좀 더 간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가정을 사용을 하죠? 서로 다른 종속 변수들이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혹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거죠. IID 분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I가 무엇이라고요? independently죠. 그 다음에 두 번째 I는 뭐라고요? identically죠. 자, 서로 다른 종속 변수가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joint density 펑션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조인트 덴스 펑션이 x랑 y1이랑 y2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 얘네들의 곱하기로 표현이 될 수 있다고. 맞죠? 이게 서로 독립이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dentically 사실 이게 1이 들어가야 되고 이게 2가 들어가야 돼요. identically 분포가 되어 있다는 게 무엇이에요? 각각의 종속 변수가 갖는 무엇이 동일하다? density 펑션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동일한 형태의 분포를 갖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 아래 점자를 생략하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종속 변수와 두 번째 종속 변수가 갖는 PDF가 동일하다. 즉 분포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n개의 종속 변수가 있다면 그 종속 변수에 대한 likelihood 펑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소문자 y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값이에요? 실제로 관측이 되는 값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값이에요? 응? 실제로 관측이 되는 값이죠. 왜? likelihood 자체가 뭐에 대한 확률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관찰이 된 데이터에 대한 확률이기 때문에 종속 변수에 대해서 혹은 어떠한 특정한 변수에 대해서 그 값을 각각의 관측치마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게 이제 지금 여기서 yi로 표현이 된 거죠. yi는 뭐예요? i 번째 관측치가 갖는 y라고 하는 변수, 즉 종속 변수의 값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게 뭐예요? 이게 likelihood 펑션이 되는 거죠. 뭐에 대한 펑션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가 여기서 뭐예요? P죠, P. P가 뭐예요? 파라미터라고요. 여기서의 파라미터는 PDF의 형태를 결정하는 파라미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심 있는 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 P라고 하는 PDF의 파라미터가 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는 이 P를 우리가 독립변수에 대한 펑션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의 모형에서는 이 P가 뭐가 되는 거죠? 버눌리 분포에서의 P가 되는 거죠. 즉 y가 1의 값을 취할 확률이라고요. 그게 어떠한 펑션을 가지고 나타내어지는 게 로지스틱 회귀 모형이요? 모형이에요? 시그모이드 펑션, 로지스틱 함수죠. 로지스틱 함수는 어떠한 분포의 CDF라고요? 어떠한 분포? 표준 로지스틱 분포의 CDF가 되는 거예요. CDF이기 때문에 해당 펑션이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몇하고 몇 사이예요? 0하고 1 사이이기 때문에 무엇의 값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확률의 값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요. 여기서는 어떤 확률의 값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걸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로지스틱 펑션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P는 뭐예요? PDF의 형태를 결정하는 파라미터가 되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확률 분포 혹은 확률 분포의 PDF가 갖고 있는 파라미터를 독립변수에 대한 펑션으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한다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심 있는 건 여기에요. 여기에 존재하는 이 펑션에 존재하는 파라미터 뭐예요? 얘네죠. B0, B1, B2. 얘네들도 파라미터가 됩니다. 로지스틱 회귀 모형에 대한. 우리가 최종적으로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얘네죠. 얘네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디파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값들에 의해서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지금 여기에서 로지스틱 회귀 모형의 종속변수는 y가 아니라 y 자체가 아니라 이거예요. y가 1의 값을 가질 확률이 로지스틱 회귀 모형의 종속변수가 된다고요. 그래서 x하고 이 종속변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디파인하는 게 로지스틱 회귀 모형에 존재하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이러한 b 아래 점자
0, 1, 2, 3, 4 이러한 아래점자를 갖는 파라미터들이 된다고요. 우리가 이러한 파라미터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퍼런스를 하는 거죠. 가설 검정을 한단 말입니다. 맞을까요? 가설 검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추정식을 가지고 추정치를 계산을 해서 그 추정치를 표준화했을 때 걔가 해당 분포의 기각 영역에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파악을 하고 기각 영역에 존재하면 기각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귀무가설을요. 귀무가설이 뭐예요? 이거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X랑 로지스틱 회계 모형이 갖는 종속 변수인 얘랑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관계를 가지고 있다,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얘를 기각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대립가설이죠. 이거라고요. 관계가 있다. 혹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맞을까요?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는 거고. 자, 만약에 이 종속변수가 취하는 값이 0하고 1인 경우에 얘는 어떠한 분포를 따른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응? 이거 몇 번이나 얘기했죠? 버눌리 분포를 따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게 이 y라고 하는 변수가 갖는 PDF가 되죠. 이제 버눌리 분포를 따르게 되면 이산 변수이기 때문에 PMF라고 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PMF나 PDF나 구분하지 않고 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 몇에 있는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맞아요? 스몰 yi는 대문자 yi, 얘는 변수고 스몰 yi는 뭐예요? 해당 변수가 취할 수 있는 실제 값이죠.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0 또는 1이 됩니다. 자, 0일 때의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0이 들어가죠. 뭐만 남아요? 얘만 남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 스몰 p가 뭐예요? 버눌리 분포의 PDF 혹은 PMF가 갖는 파라미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파라미터라고요. 이 파라미터가 무엇을 의미하죠? 스몰 p가 여기서 아까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yi가 2, 1일 확률 2라고요. 그리고 로지스틱 회계 모형에서는 얘가 로지스틱 펑션을 이용해서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해가 될까요? 그렇죠. 이해가 다 되죠? 네, 강요하지 말라고요.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바라는 거예요. 희망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하게. 그리고 yi가 1이면 뭐만 남아요? 여기 1이고 여기 1이니까 얘가 없어져서 p만 남죠. 그래서 그 PDF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들어가겠죠. 이 자리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음? 자, 버눌리 분포를 따르는 y라고 하는 변수가 n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1부터 n까지 n개가 있는 거고 걔네들의 확률이 이러한 특정한 likelihood 펑션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해당 펑션을 보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스몰 y는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값이라고 했어요. 샘플 데이터에 존재하는 n개 관측치가 갖는 y에 대한 실제 값이라고요. 우리가 샘플 데이터에 대해서 즉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모르는 값은 요 p예요. 그래서 얘가 파라미터가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한 펑션이 되는 거죠. 이게 likelihood 펑션이에요. 근데 likelihood 펑션은 그냥 likelihood 펑션이고 여기서 만약에 p가 최종적인 파라미터라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이 likelihood 펑션을 maximize하는 p 값을 찾아야 되는 거죠. 걔를 p 해수로 표현하게 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MLE가 되는 거죠. 최대 우도 추정치가 되는 겁니다. 맞을까요?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는 이 PDF의 형태를 결정하는 파라미터에 최종적으로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얘를 다시 한번 X에 대한 펑션으로 표현을 해서 그 펑션에 존재하는 파라미터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관심을 두게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음?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P를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넣으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관심이 있어 하는 파라미터는 얘네들이 되는 거고, 얘네들에 대해서 얘를 맥시마이즈 하는 값을 찾게 되면 얘네들이 뭐가 돼요? B0에 B1에 얘네들이 되는 거고, 얘네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MLE가 되는 거죠. 근데 얘를 직접적으로 맥시마이즈 한다고요. likelihood 펑션을. 얘네들은 다 곱하기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미분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최대값을 찾는 게 각각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어렵기 때문에 얘를 직접 쓰지 않고 여기에 무엇을 붙인다? 로그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대신 로그 likelihood 펑션을 만들어서 걔를 맥시마이즈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찾게 된다. 그러면 로그 likelihood 펑션을 맥시마이즈하는 파라미터 값이랑 뭐랑 동일하다? likelihood 펑션을 맥시마이즈하는 파라미터 값이랑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더하기로 표현이 되는 거죠. 로그를 붙이면. 그래서 이 P 자리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1 플러스 2에 마이너스 B0 플러스 B1, X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넣게 되면 여러분들이 봤던 무엇과 거의 동일하냐면 교차 엔트로피 비용함수랑 동일하다. 근데 교차 엔트로피 비용함수는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더 얘기했죠. 얘기하고 추가적으로 몇 개를 더 얘기했는데, 자, MLE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MLE가 갖는 주요한 특성 때문에 그렇다. 그 두 가지 특성이 무엇이냐면 요거죠. 샘플 사이즈가 커지면 편향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이제 그걸 우리가 consistency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샘플 사이즈가 커지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떠한 분포를 따른다고요? MLE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특성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쉽게 가설 검정, 즉 인퍼런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설 검정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주요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선형 모형에 대해서 첫 번째가 월드라고 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가 이번 시간에 설명을 하게 되는 likelihood ratio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월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자, 월드 방법은 별게 아니죠. 월드 방법은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얘는 뭐예요? 우리가 관심 있는 파라미터가 세타 K인 경우에 샘플 데이터로 계산한 추정식을 적용해서 계산한 추정치가 된다고. 얘를 우리가 무엇으로 빼고 해당 추정식의 평균으로 빼고 그리고 무엇으로 나누면 표준 오차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돼야겠죠, 사실. 자, 얘는 어떠한 분포를 따른다고요? 일단 얘는 ML이기 때문에 어떠한 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샘플 사이즈가 클 때?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맞아요? 정규 분포를 표준화했기 때문에 얘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요. 그리고 자, 샘플 사이즈가 크면 얘는 뭐랑 같아요? 편향이 없다고 그랬죠? 뭐랑 같아요? 실제의 파라미터 값이랑 같죠? 그게 뭐예요? 얘죠, 얘. 근데 귀무가설에서는 귀무가설을 기각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가정하에서의 샘플링 분포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귀무가설이 맞는다라는 가정하에서의 샘플링 분포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귀무가설이 맞으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얘는 얼마가 될까요? 실제로. 아까 보여줬죠. 파라미터가 얼마라고 얘기하는 게 귀무가설이에요. 빼기 모형에서 0이에요. 0이 된다고. 그럼 여기는 0이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요건 뭐예요? 얘는 분산이죠. 뭐에 대한? 얘에 대한. 자, MLE 같은 경우에 분산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분산이 뭐랑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랑 반비례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로그 라이클리후드 펑션이 MLE에서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하는 파라미터 값에서 꺾인 정도, 휘어진 정도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맞을까요? 자, 더 많이 휘어졌으면 분산이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더 많이 휘어졌어요. 이렇게 휘어진 거랑 이렇게 휘어진 거랑 1번이랑 2번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 기준에서 1번과 2번 중에 분산이 더 작은 게 뭐예요? 분산이 더 작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정한 값을 기준으로 여기서는 요거겠죠. 요 값을 기준으로 데이터가 더 많이 모여 있다. 값들이 더 많이 모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1번이 분산이 더 작겠죠. 2번이 분산이 더 큰 거고요. 자, 이 휘어진 정도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추정식의 분산을 무엇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다? 로그 라이크리후드를 몇 번 한 거? 몇 번 미분한 거? 1차 도함수예요, 2차 도함수예요? 휘어진 정도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도함수는 2차 도함수죠. 2차 도함수의 역수의 음수를 취하면 그게 무엇과 비례한다고요? 무엇과 값이 거의 비슷해진다고요? 추정식의 분산과 거의 비슷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럼 분산을 구하면 거기에 루트를 씌우면 우리가 무엇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표준 편차, 표준 오차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죠. 그럼 그 값이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양쪽의 기각 영역을 역시나 마찬가지로 설정을 합니다.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 왼쪽 크리티컬 밸류가 얼마죠? 표준 정규분포에서 마이너스 1.96이죠. 그래서 요 값이 G 값이 마이너스 1.96보다 더 작거나 아니면 여기 1.96이죠. 그래서 1.96보다 더 크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떠한 방법이라고요? 월드 테스트라고 하는 방법이라고요. 왜 누가 제안을 한 방법이기 때문에 혹은 누가 발견을 한 방법이기 때문에 월드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사실 월드 같은 경우에는 얘를 그대로 쓰지 않았어요. 얘를 제곱을 했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변수들을 제곱해서 더하면 걔는 어떠한 분포를 따른다고요? 자, 이렇게 있어요. G라고 하지 말고 Y도 좀 그런데 Y라고 합시다. N은 헷갈리니까 R이라고 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GI는 표준 정규분포를 따라요. 자, 그럼 Y는 어떠한 분포를 따른다고요? 카이 제곱 분포죠. 자유도가 얼마에? 자유도가 뭐랑 같대요? 변수의 수랑 동일하죠. 저는 R이라고 하는 자유도를 갖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변수를 몇 개만 다루고 있어요.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변수를 몇 개만 지금 다루고 있죠. 하나만 다루고 있죠. 그러면 얘를 제곱하면 자유도가 몇인 하이스퀘어 분포를 따를까요? R이 몇인 경우랑 동일한 거예요? R이 1인 경우랑 동일한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가설 검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G를 제곱한 값이 크면 클수록 비무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자, 표준 정규분포에서 G가 여기 있으면 얘가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기각 영역에 존재할 확률이 커지는 거잖아요. 즉 비무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증가한다고요. 자,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게 되면 절대값이 커지는 거죠. 절대값이 커지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곱을 한 값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G라고 하는 값을 제곱한 값이 크면 클수록 비무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도가 1인 카이스퀘어 분포에서 분포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오른쪽에 기각 영역을 설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르는 G 제곱의 값이 크면 클수록 비무가설의 기각의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0.05가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월드 테스트예요. 맞을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가설 검정을 하는 특정한 파라미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자 하는 로그 라이클리후드 레이시오라고 하는 방법이 됩니다. 자, 요즘엔 잘 안 써요. 나도 그걸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더 간단한 예, 표준 정규분포를 사용을 합니다. 많은 경우. 근데 이제 처음에 그 사람이 그렇게 제안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전통이 있기 때문에 한동안 그거를 계속 썼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니까 마음대로 후배들이 이렇게 바꿀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크게 다르지 똑같으니까 사실 더 간단한 방법을 씁니다. 요즘에는. 근데 여전히 월드 테스트라고 불려요. 그냥 표준 정규분포를 사용하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likelihood ratio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세타 K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대해서 관심 있고 얘가 0이라고 하는 귀무 가설을 가지고 있고 걔를 기각할지 말지를 결정하려고 한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likelihood ratio는 어떠한 방법을 쓰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한 실제 모형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갖는 설명력하고 그리고 귀무가설이 맞는다는 가정하에서의 모형이 갖는 설명력하고의 차이를 비교를 합니다. 무엇과 무엇의 차이를 비교를 한다고요? 요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한 모형, 이러한 모형을 우리가 unrestricted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귀무가설이 맞는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의 모형을 restricted 모형이라고 하죠. 제한된 모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지스틱 모형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독립변수가 3개만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풀 모형은 제한되지 않은 모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독립변수가 3개가 있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뭐예요? 풀 모형이에요. 혹은 unrestricted 모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귀무가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가 맞는다라는 가정하에서의 모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풀 모형에서 어떠한 부분이 빠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빠지는 거죠. 왜? 얘가 0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 리스트릭티드 모형은 어떻게 되냐면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뭐만 빠져 있는 거예요? 얘가 0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모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 풀 모형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하는 정도, 설명력하고 얘하고의 설명력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B1이 0이라고 하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이 풀 모형의 설명력 1번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제한된 모형의 설명력 간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B1이 0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지죠. 당연히. B1이 큰 역할을 하면 B1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게 무엇이에요? 얘를 기각할 확률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맞아요? B1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은 B1의 값이 0하고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B1을 포함하고 있는 얘의 설명력이 무엇에 비해서 B1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얘의 설명력보다 더 커지겠죠. 응?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차, 두 모형의 설명력의 차이를 계산했을 때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해당 귀무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커지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MLE 같은 경우에는 혹은 비선형 모형 같은 경우에는 모형의 설명력이 어떠한 값과 비례할까요? 비선형 모형에서는 혹은 MLE를 사용하는 모형에서는 모형의 설명력이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설명력이에요. 여기 어떠한 값과 비례할까요? likelihood 값과 비례합니다. likelihood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데이터의 확률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만큼 모형이 설명을 잘한다는 뜻이에요. 어? 근데 우리는 likelihood 값을 그대로 사용할까요? 아니면 대신 다른 값을 사용을 할까요? MLE는 likelihood를 보통 사용하지 않아요. 뭐를 대신 사용한다고요? log likelihood를 사용을 한다. 자, likelihood는 확률이기 때문에 맞나요? 그 값이 보통은 0하고 1 사이예요. 반드시 그렇진 않지만. 거기에 로그를 붙이면 보통 그 값은 얼마가 될까요? 음수가 될까요? 양수가 될까요? 0하고 1 사이의 값에 로그를 붙이면 음수가 돼요. 맞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풀 모형의 로그 라이클리후드 값이 2라고 하는 경우에 귀무가설이 맞는다라는 가정하에서의 모형인 리스트릭티드 모형의 로그 라이클리후드 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풀 모형의 로그 라이클리후드 값이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귀무가설이 맞는다라는 가정하에서의 모형이 갖는 로그 라이클리후드 값은 마이너스 2보다 작을까요? 마이너스 2보다 클까요? 자, 라이클리후드 값과 로그 라이클리후드 값은 어떻다고요? 서로?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당연히 비례하죠. 왜? 로그가 단순 증가함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맞나요? 비례합니다. 그러면 자, 둘 중에 어떤 게 더 설명력이 좋아요? 일반적으로 풀 모형이랑 리스트릭티드 모형이랑 풀 모형이 당연히 독립변수가 하나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명력이 좋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풀 모형의 likelihood 값이 더 큰 거예요? 아니면 restricted 모형의 likelihood 값이 더 큰 거예요? 풀 모형이 크죠. 그럼 풀 모형의 log likelihood 값이 더 큰 거예요? restricted 모형의 log likelihood 값이 더 큰 거예요? 풀 모형이죠. 그러면 풀 모형의 log likelihood 값이 마이너스 2인 경우에는 restricted 모형, 즉 귀무가설이 맞는다는 가정하에서의 모형의 log likelihood 값은 얘예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얘죠, 얘. 마이너스 3 혹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요.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뭐예요? 풀 모형의 로그 라이클리후드 값하고 왜 로그 라이클리후드 값이 무엇을 나타내기 때문에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의 로그 라이클리후드 값의 차이? unrestricted 모형이 갖는 로그 라이클리후드의 차이. 그래서 만약에 풀 모형의 로그 라이클리후드 값이 마이너스 2고 unrestricted 모형의 로그 라이클리후드 값이 마이너스 4인 경우에 둘의 차이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를 빼면 얼마가 돼요? 2가 되죠. 맞나요? 근데 얘를 바로 쓰지 않으니까 이 값이 크면 클수록 무엇을 기각할 확률이 커진다고요? 이 차이 값이 크면 클수록 무엇을 기각할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귀무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커져요. 자, 근데 우리는 귀무가설을 기약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죠. 가설 검정을 통해서. 맞아요? 어?
그럼 확률 분포를 사용을 해야 된다고. 맞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값은 특정한 확률 분포를 따르지 않아요. 이 값은. 여기 앞에 곱하기 2를 해야지만 얘가 특정한 확률 분포를 따라요. 어떠한 확률 분포를 따를까요? 파이 제곱을 따릅니다. 자유도가 몇인? 지금 파라미터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자유도가 1이에요. 지금은 귀무가설에 파라미터가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파라미터를 우리가 두 개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어요. 동시에. 그렇게 되면은 카이 분포의 자유도가 2가 됩니다. 파라미터의 수랑 동일해요. 어디에 존재하는? 뒷무가설에 존재하는. 어쨌든 간에 이제 만약에 하나라고 하는 경우에는 곱하기 2를 하면 얘가 어떠한 분포를 따른다고요? 자유도가 1인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얼마가 돼요? 4가 되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유도가 1인 카이스퀘어 분포 오른쪽에 무슨 영역을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쪽에 기각 영역을 설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카이 분포를 따르는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아까도 말했지만 모형의 설명력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뿔 모형이랑 그렇지 않은 모형이랑 제한된 모형이랑 맞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기각할 확률이 증가하는 거예요? 귀무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증가한다고. 이러한 방법으로 가설을 검정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무슨 레이시오? 방법이에요? 얘가? 네. likelihood ratio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왼쪽은 어떠한 모형의 로그 likelihood 값이라고요? 풀 모형에 우리가 사용한 자, 그리고 오른쪽은 어떠한 모형의 로그 likelihood 값이라고요? 네, 제한된 모형이죠. 귀무가설이 맞는다라는 가정하에서의 모형에 대한 설명력을 나타내는 로그 likelihood 값이 됩니다. 얘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R은 자유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유도의 값은 무엇과 같다고요? 귀무가설에 포함이 되어 있는 파라미터의 값과 동일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한 모형의 전체 설명력에 대한 가설 검정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선형에게 모형에서 F테스트 기억나나요? 얘는 귀무가설이 뭐죠? 우리가 사용한 모형의 설명력이 무엇의 설명력과 동일하다? 응? 무엇만 포함이 되어 있는 모형의 설명력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상수항만 들어가 있는 모형의 설명력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러한 모형 전체의 설명력에 대한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귀무가설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사용하는 비선형 모형에 파라미터가 이렇게 있어요. 얘는 인터셉트예요. 그리고 x1에 대한 파라미터가 얘고 x2에 대한 파라미터가 얘고 x3에 대한 파라미터가 얘예요. 자, 그러면 모형 전체의 설명력에 대한 가설 검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귀무가설을 어떻게 설정하면 될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상수항만 들어가 있는 모형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자, 이 귀무가설을 기억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설명한 likelihood ratio 방법을 쓸 수 있는 거죠. 맞을까요? 어떠한 모형이랑 얘네들이 다 포함이 된 모형의 설명력하고 어떠한 모형하고의 설명력, 어떠한 모형의 설명력하고의 차이를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귀무가설이 맞는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의 모형, 제한된 모형의 설명력하고의 차이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어떠한 식을 사용해서? 이 식을 사용해서. 이 파라미터가 모두 들어갔을 때의 모형이 갖는 로그 라이클리후드 값이 있겠죠. 그리고 귀무가설이 맞는다라는 가정하에서의 모형은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다 0이 되기 때문에 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상수항만 들어가 있는 거죠. 즉 B0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고. 얘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로그 라이클리후드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걔네들의 값을 가지고 이 식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값이 어떠한 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르는 거죠. 지금은 자유도가 몇인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르나요? 응? 자, 자유도가 무엇의 수와 동일하다고요? 귀무가설에서 얘기하고 있는 파라미터의 수와 동일하다고요. 지금 귀무가설의 파라미터가 3개가 있잖아요. B1, B2, B3. 다르게 표현하면 여기서는 독립변수의 수와 동일한 거죠. 이해가 될까요? 네. 자, 여기까지 MLE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가 끝났어요. 가설 검정에 대한 얘기가 끝났다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MLE를 찾기 위해서 likelihood 혹은 log likelihood를 maximize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log likelihood라고 하는 이 특정한 펑션을 maximize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어떻게 찾을까요? 노멀 이퀘이션 방법을 쓸까요? 안 쓸까요? 선형외계 모형에서는 노멀 이퀘이션 방법을 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비선형 모형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쓰지 않습니다. 대신 어떠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경사하강법과 같은 방법을 쓴다고요. 파라미터의 값을 임의의 값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파라미터의 값을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해서 해당 펑션의 최소값을 찾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전통적인 통계학에서는 경사강법보다는 다른 방법을 더 많이 썼었어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방법? 예, 요거죠. 뉴튼, 랩슨 방법. 그리고 아직도 많이 쓰이는 방법이 이 방법이죠. EM 방법. 요거는 아직 설명 안 했지만 믹스처 모형이나 혹은 베이지안 모형에서 많이 쓰여요. 요거는 그래서 그때 가서 설명을 할 거예요. EM 방법 들어봤나요? 여러분들이 논문을 읽으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LDA나 이런 그 베이지안 모형을 바탕으로 한 알고리즘 있잖아요. 물론 이제 LDA 같은 경우에도 EM을 쓰는 경우도 있고 깁스 샘플링이라고 하는 MCMS 방법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이제 후자가 더 많이 쓰이긴 하죠. 최근에는. 하지만 EM이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하는 장점이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EM 방법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두 방법이 전통적으로 많이 쓰여요. 자, 뉴튼 앤 랩슨 방법은 경사강법이랑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들 경사강법 기억나나요? 다 기억이 나겠죠? 경사의 값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거잖아요. 그럼 비용함수를 파라미터에 대해서 몇 번만 미분하면 돼요? 경사강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경사가 몇 차 도함수죠? 1차 도함수죠. 근데 뉴튼 앤 랩슨 알고리즘은 2차 도함수를 이용을 해요. 1차 도함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 뉴튼 앤 랩슨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떠한 방정식이 있으면 우리가 이러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다라고 할게요. 자,
얘를 풀면 x의 값은 얼마예요? 이 풀리나요? 풀리잖아. x-3이랑 이렇게 되잖아요. 이 소인수분해서 이렇게 풀 수 있죠. 소인수분이라고 하나? 너무 오래전 얘기라서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럼 x는 3 아니면 마이너스 1이죠. 자, 이러한 특정한 방정식을 풀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뉴튼 랩슨 방법이에요. 얘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한 방정식을 우리가 이렇게 펑션으로 그릴 수 있잖아요. 이걸 이제 fx라고 가정을 합시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점이 뭐예요? 이게 0 되는 점을 찾고자 한다고요. 여기 0은 아니죠. 여기가 0이니까. 이 점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걔를 x 스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얘를 찾고자 할 때 어떠한 방법을 쓰냐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접선의 기울기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임의의 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여기를 xn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거기서 접선을 이렇게 그어요. 그럼 이렇게 그을 수 있겠죠? 접선이에요. 붙진 않았지만 이렇게 하면 붙어 보이죠? 자,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죠? 특정한 펑션에 대해서 특정한 지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다고요? 이렇게 표현될 수 있죠. 요게 fx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예요? 얘를 가지고 1차 미분한 거죠. 한 번 미분한 거라고요. f'xn이 되겠죠. 얘가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접선의 기울기고 얘가 어떠한 점을 지나요? xn, fxn을 지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접선의 방정식을 기울기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얘가 어떠한 점을 지난다고요? xn하고 플러스 fxn이 되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 기억이 나나요? 기억이 안 나도 지금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라고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x의 값을 업데이트를 하느냐? 처음이 여기였죠. xn이었고 지우면 안 되는데 있었어. 자, 그 다음 값은 여기가 됩니다. 여기를 xn 플러스 1이라고 하죠. 자, 얘는 이 접선의 방정식에서 y가 얼마인 지점이에요? 얘는 y가 얼마예요? 여기서 y가 x축을 지나고 있잖아요. y가 0이죠. 그럼 어떠한 방정식을 풀면 돼요? 얘가 0인 방정식을 풀면 되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얘죠. x의 값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맞아요? 얘에 대해서 풀면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그러면은 xn 플러스 1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게 되는 거예요. xn 마이너스 fx. 요걸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한번 업데이트 했죠. 그럼 어디에서? 여기에서 다시 접선을 그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xn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여기서 뭘 그어요? 이렇게 그어요. 그럼 여기가 뭐가 돼요? xn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그럼 찾으면 얘는 점점 어디에 가까워질까요? 이 점에 가까워지죠. 이게 어떠한 방법이라고요? 방정식을 풀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 뉴튼 랩슨 방법인데 우리는 그러면 MLE에 대해서 이 fx가 무엇이 될까요? MLE 그 로그 라이클리후드 자체가 될까요? 아니면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한번 미분한 게 될까요? 1차 도함수가 0인 지점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맞아요? 1차 도함수의 값이. 그럼 한 번 미분한 도함수가 이 fx가 되겠죠. 그거의 해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죠. 응? 알겠습니까? 왜 최대가 되는 지점에서 1차 도함수가 0이라고 하는 팩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 1차 도함수가 0인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뉴튼 앤 웹슨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거죠. 뉴튼 웹슨 방법. 근데 요거는 속도가 경사광법에 비해서 느릴까요? 빠를까요?
어? 느릴까요? 빠를까요? 얘는 2번 미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더 느립니다. 그래서 기계학습에서는 뉴튼 앤 웹슨 방법이 거의 사용이 안 돼요. 어떠한 방법이 사용이 돼요? 경사광법이 더 많이 사용이 되죠.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속도가 더 빠를 수밖에 없냐면 변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어? 그리고 데이터의 양도 많죠. 그러한 경우에는 2번 미분해서 업데이트를 하려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한 번 미분하는 것보다. 네,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요거를 이제 구현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이건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방법이고 요즘에는 경사광법이 더 많이 사용이 되긴 하죠.